안녕하십니까. KCTV와 제주투데이, 헤드라인 제주 그리고 제주일보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총선 특별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제주시 을선거구 후보들 이어서 만나볼 텐데요.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초청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권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시민 여러분, 이번 제주시 을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선거운동을 통해 다시 한번 선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통질문 하나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에 왜 출마를 하게 됐는지요? 네, 지난 4년 전에 저희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의정 활동을 하게 되었고 또 많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국가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더 본질적으로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됐고 그런 이해의 바탕에서 저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서도 더욱더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요. 더 나은 제주를 위해서 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출마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후보의 주요 공약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가장 큰 공약은 4.3 특별법을 전부 개정안을 제가 20대 국회에 대표 발의를 했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4월 마지막 임시회에서 다시 한번 통과를 시도하겠지만 그때 통과가 안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4.3 특별법 개정안을 21대에서 먼저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 도입의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부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제 두 번째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는 각종 분야별 학령 및 출신학교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방대 출신이 갖는 차별의 문제, 그리고 섬이라는 지역의 출신이 갖는 차별의 문제를 사회 각 방면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제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으로 제주 분권 모델의 완성을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김 기자가 질문해 주시죠. 네, 4.3 특별법 네. 개정이 안 되고 있는 데 있어서 네. 여당 국회의원들과 정부의 의지가 있었느냐는 그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네. 또 민주당이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4.3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제가 대표 발의하긴 했지만 만 2년이 이제 지나는 가운데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자유한국당, 현재의 미래통합당의 지원이 없이 단독 처리할 수 없는 상임위의 구조. 물론 어떤 다른 또 법률 같은 경우에는 4+1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정치협상 테이블을 통해서 선거법 등 처리했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런 방법도 있었을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 부분은 우리 민주당으로서도 함께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직 20대 국회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4월 총선 이후에 치러지는 4월 임시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당이 더 중심이 되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가운데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4.3 특별법의 처리를
좀 약속을 함께 해주시고 4.15 총선이 끝나게 되면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 질문 드릴 게 현재까지 제2공항과 네네.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문제가 주민 동의가 없었다는 네네.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역 정치인들은 원론적인 네.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 네네. 그런 비판 따릅니다. 네. 피해 지역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쭈고 싶은 게 네. 혹시 제2공항과 관련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 그리고 네.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네.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등을 직접 살펴보셨는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직접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그와 관련된 보고의 내용을 받았고, 그리고 저는 제2공항 관련해서 반대대책위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런 살펴본 이후에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검토위원회 활동 연장이라든가 또 그 ADPI 보고서를 입수하게 되는 또 이런 성과도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갈등이 현재 시점에서 해소되지 못한 데 대해서 아쉽고 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은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동의 과정이 없었다는 부분인데 과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의회 갈등해소특위가 만들어졌고, 그 갈등해소특위에 대한 원희룡 지사의 입장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주민동의와 관련된 주요한 매듭이 좀 지어질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시점에 맞게 당정 협의 조율을 통해서 결론을 지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2공항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네네. 것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게 바람직한지, 도대체 네. 열쇠 키는 네. 누가 쥐고 있고 누가 문을 열어야 되는지 네. 좀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저는 핵심적인 것은 제주도와 국토교통부가 열쇠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지금 그 정부 관계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일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부에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조류와 관련된 평가가 5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된 이후에 평가에 이제 문제가 없게 된다면 향후 이제 고시 절차 등을 통해서 건설에 다가설 수 있겠죠. 그런데 또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도의회가 새로운 해법을 또 내놓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보고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나 또 당과 정부가 협의를 해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 후보의 의견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2공항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제가 피력하는 것은 현재의 갈등 국면의 해소에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찬성과 반대의 갈등 국면을 최소화시켜내면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민주적인 프로세스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4.3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완전한 해결 특별법 개정안 아쉽습니다. 4월에 처리될 확률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좀 5대5라고. 그래도 높게 보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아마 이제 저희 당도 이번 그 4.15 총선과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고요. 중앙당 공약에 4.3 특별법이 처리와 관련된 입장, 특히 배보선과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도 4.3의 완전한 해결을 또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게 가식이 아니라면 미래통합당도 4.3 특별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한 또 72주년 추념식이 있기 때문에 각 당대표와 또 아니면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또 오실 걸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곧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4월 3일 날 추념식에서 와서 정부 대표나 또 당 대표자들이, 각 당의 대표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4.15 총선의 어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4.3 특별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4월 통과를 반드시 요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로 특별법을 통과의 어떤 동력을 삼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잘 될 것 같다가도 이제 여야 간사간 합의가 좀 되지 않아서 그 문턱을 넘기가 어려웠었는데 미래통합당의 생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간 합의가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미래통합당 내부에 또 아니면 그 간사 의원들 내지는 당대표의 생각을 제가 정확히 들어가서 알 수는 없겠지만 4.3 특별법이 가질 수 있는 이념적 성격의 문제 그리고 과거사 처리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한 그 당이 이제 기본적인 스탠스 입장 이런 부분들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해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는 해소될 거라고 보는데 특별법 개정 통과 외에 또 어떤 부분을 우리들이 신경 써서 진행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4.3이 완전한 해결을 한 것은 4.3의 이름을 명확하게 규정짓지 않고서는 완전한 해결을 이야기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4.3 정명을 이루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러려고 한다면 더욱더 많은 연구와 그리고 더욱더 많은 노력이 저는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당시 이제 미군정 상황에서 발생한 내용이고 당시 미국과 관련된 4.3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서나 문건들이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 작업을 더 저는 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4.3의 진실에 더 다가설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저는 진상이 알려져야 되고 미국의 책임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로부터도 우리는 사과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안 관련 질문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인데요. 네네. 지금 보건당국의 대처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리고 아까 공약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관련된 이제 법안들을 만들겠다고 해주셨는데 네네. 그동안 뭐 사스, 메르스 여러 가지 감염병도 우리가 네네. 경험을 했습니다만 네. 코로나는 좀 또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국회에서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좀 있지요. 그래도 지난번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메르스 때나 이제 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저는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확진자의 어떤 추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게 세계 각국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과 형태보다는 상당히 커서 우리가 당혹스러운 점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역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검사 시스템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더욱더 우월하다는 게 또 입증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완치 환자의 추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우리의 의료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고 또 다른 선진국의 어떤 그 벤치마킹 사례가 될 만큼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국가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1차 추경을 통해서 11조 7천억을 투자했고 이제 다시 50조 원에 이르는 그 자금을 통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이 안전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도 네. 선별적으로 해야 되느냐 보편적으로 해야 되느냐 네. 논란이 많습니다. 예, 우리 정부도 지금 아직 판단을 다 내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지난번에 이제 비상경제회의에서 아마 80% 국민 전체의 80% 수준의 재난기본소득을 이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방향을 잡은 바가 있는데요. 전체를 하게 됐을 때 오히려 그 효과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이 되어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주장이 또 평평히 맞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저는 보편적인 재난소득을 제시를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자영업자나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하위소득층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별적 재난소득이 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김 기자님 이어서 해주시죠. 네.
민주당 공약이 네네. 지난번 총선과 많이 겹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네. 결국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그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그런 방증 아니냐라는 이제 네.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글쎄 뭐 그런 이렇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전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4.3 특별법 공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주 분권 모델과 관련된 공약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분권 모델과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이제 이 3년의 과정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그리고 자치분권위원회 산하에 제주세종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분권 모델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결정권 강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우리 정부의 분권 모델 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자기결정권 강화를 제도적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진일보한 수준으로 이제 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저희도당이 약속한 지역 공약이 저는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단계로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신항만과 관련해서 해상물류 체계를 바꾸겠다는 건데 신항만 건설 계획은 이미 2019년 8월에야 발표가 됐고요. 근데 그 신항만 계획에 따르면 크루즈 중심의 신항만이기 때문에 물류항의 기능을 탑재한 물류체계 혁신을 동반할 수 있는 항만 개발로 나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해수부 내에 이와 관련된 TF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상반기 중으로 새로운 상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 관련 질문인데요. 네네. 1차 산업 자체도 어렵고 네네. 또 물류 유통도 참 어렵습니다. 네네.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우선 1차 산업 진흥을 위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했던 것, 또 제가 또 주장했던 것이 이제 밭직불금, 저희들은 대부분 밭직불금을 받기 때문에 논직불금 수준, 즉 현재 받는 것의 2배 수준으로 올리는 공익형 직불제를 전환이 4월 말부터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0.5 헥타르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신 분들께서는 연간 120만 원 정도의 이제 일종의 기본소득 개념을 이제 받게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주 농업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당근이라든가 월동무 같은 경우에 재해보험 품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농가소득 향상에 저는 기여를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다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계약 재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더 마련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사항에 농안법 개정을 이제 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소가격 안정제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확립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법적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질문 드리자면 여전히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은 낮다 이런 부분 도입해야 할 제도 개선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우리 관련 법률이 이제 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과연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 진단 결과 맞지 않다라고 판단된다면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법의 중심적 기조 자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의 단일 광역 행정 체제가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지, 과연 도지사의 제왕적 권한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저는 판단해야 될 시점에 왔다. 그렇게 되면 권력을 더욱더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도입이 필요한 시점까지 왔다 봅니다. 정말 쉬지 않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20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마무리 발언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 운동 기간을 통해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더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기대합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투데이 김정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들은 모두 각자의 강점이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쓸 사람인지 이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